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웨크로한텍입니다. 오늘 장 1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간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민하다가 고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웨크로한텍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웨크로한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부터 3거래일 동안 반등 시작이다. 10에서 20%씩만 꾸준히 올라보자 4,000원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팔 거다. 버린 돈이다 생각한 지 오래 무조건 버틴다. 시세 끝났다. 급락이나 준비해라. 손실 최대한 줄이고 싶으면 지금 매도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오늘부터 3거래일 동안 반등 시작이다. 10, 20%씩만 꾸준히 올라보자라고 하셨는데 일단 고민을 하시다가 고를 외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원래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닙니다. 웰크론한테가. 그래요, 근데 그럼 이제 어떤 거죠? 최근에 2차 전지 생산 설비를 예.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황산 니켈 관련 그쵸. 뭐 그런 쪽 농축 때문에 된 건데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모멘텀이 하나 생긴 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쌍봉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기존에 고점이 3,500원대 그리고 이번 고점이 3,350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여기서 떨어지면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 게시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4,000원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팔 거다. 버린 돈이다 생각한 지 오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4,000원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일단은 판다. 4,000원은 모르겠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지금 월봉을 제가 잠깐 켜놨는데 2016년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들이 움직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분봉이 저는 2,750원을 넘으면 바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만일에 2,500원이 깨진다면 일봉상 20선 부근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따라갈 필요는 없고 중간에 흐름 보고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일단 3,050원대 돌파로 위로 이제 3,500원을 가느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00원 깨지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고 오른다면 3,050원 돌파를 한다면 3,500원까지 우선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4위는 호텔신라 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로 연일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엄청난 거래량이 오늘자 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전문가의 의견,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무조건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우선주에 대한 의견입니다. 더 갈 줄 알고 9만 원에 샀는데 물림, 언제쯤 다시 10만 원짜리까지 갈까요? 곧 이재용 재판이다. 유죄 나오면 바로 이부진이 뜬다. 그럼 10연상도 가능. 형님들 오늘 85,500원에 들어왔습니다. 5만 원까지 간다는 비보를 들었는데 실화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 줄 알고 9만 원대 매수를 하셨대요. 10만 원 자리까지 언제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선주라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것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분 관련 문제 예.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이제 그렇죠. 호텔 신라우 삼성물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월봉을 잠깐 보시면 목표치는 체험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99,000원 이상이면 일단은 고가를 갔다 온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오늘 현재 자리에 77,000원까지 이탈한다면 쏟아지면 많이 쏟아질 겁니다. 어차피 호가가 그렇게 두꺼운 종목이 아니고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간 건데 혹시라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에 이제 재판에서 문제가 생기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그때까지 가봐야 하는 문제고 그죠.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77,000원 이탈하면 저는 전량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다고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7,000원 이탈하면 좀 더 리스크가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형님들 오늘 85,500원에 들어왔습니다. 5만 원까지 간다는 비보를 들었는데 실화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그럼 77,000원 이탈한다면 뭐 5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없진 않을 거예요. 5만 원은 아니고 6만 5천 원 정도가 네. 먼저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시가 자리를 다시 재돌파하냐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 잠깐 보시면은 금일 시가가 91,400원입니다. 근데 지금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중간에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84,000원이 돌파하면 상방향으로 다시 틀 거니까 현재 지금 15분하고 30분 보시면 처음으로 양봉이 나와서 지지받고 있으니까 한 1시간 정도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폴테슬라 우선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 8월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열고 마스크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수익성 개선에 성공을 했을지 그 기대감이 몰리면서 오늘장 20%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사실 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요. 사실 회사가 속옷 관련 예. 회사입니다. 코데지 컴바인 유명한 속옷 그죠? 회사인데 일단은 스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진짜 잘 가봐야 3,500원이다. 이런 종목이 왜 들어오는 거냐? 4,800원 수준입니다. 제 매수가까지 올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윗꼬리 주의보 발령. 다들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아라. 득될 것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대다수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진짜 잘 가봐야 3,500원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전에 이 종목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엄청나게 올랐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2005년에 보시면은 월봉 차트 보시면 그 당시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품절주 성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인수합병이 되면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재무제표 잠깐 보셔도 네.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하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그냥 이익만 좀 내고 근데 지금 시총 자체가 지금 900억 대니까 사실 고평가는 아니더라도 평가보다는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품절주다 보니까 어차피 시장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계산이 안 돼서 주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3,400원 선이 돌파되면 사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평소 때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스탑을 외쳤고 또 향후에 좀 더 오른다면 보유자분들은 오늘 3,000원이 이탈하면 차익하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점이 높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갭 상승해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고점이 3,460원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쪽으로 보는데 시장이 어수선할 때 오른다는 점, 품절주라는 점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4,800원 주주입니다. 제 매수가까지는 올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라고 하셨는데 4,800원까지 상승이 좀 열려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봐서는 저는 최대치는 한 3,9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솔직히 액션이 되게 크게 네.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라서 지금 2017년도 고점이 지금 4,700원 후반권인데 4,810원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으로 가려면 중간에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구간이 4,000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3,500원 넘어가면 4,000원대 가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최대로 봤을 때 3,900원, 400원, 4,000원까지 상승 열려 있다라는 점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박셀바이오입니다. 면역세포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간암 치료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상에서 첫 환자부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일 급등하고 있고 오늘도 10% 오르고 있습니다. 신고가도 함께 경신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박셀바이오는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일단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35,000원을 넘기고 끝내자 천천히 꾸준히 가자고 지금 시총 2,000억 1조 금방 간다. 1년 안에 1조 갈 테니까 다들 지켜봐라. 이건 장투용. 이런 종목은 평단 2만 원 언저리 주주나 버티는 거야. 3만 원 이상 배수자들은 그냥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박셀바이오가 요즘 뭐 너무 잘 가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을? 이게 지금 사실 신규 상장한 지가 9월 달인데 네. 차트가 몇 개 없습니다. 사실 분석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상승 구조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를 외쳤고요. 혹시라도 위로 더 간다면 추가로 4만 원대 돌파 여부를 보시고 중간에 대신에 35,500원 이탈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35,300원대 이탈하면 기존 주주분들은 좀 차익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일단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소식이긴 한데 혹시라도 또 중간 기간이 걸리면 주식은 사실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익절가를 35,300원으로 해드리고 지금 신규 진입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 투자로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장기로 하기에는 좀 그래요. 회사가 지금 신규 아직까지?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실적은 거의 무미한 네, 회사라서 아직까지. 제가 재무제표를 안 열겠습니다. 일단 다 빨간색이라.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익절가 지키시면서 4만 원 돌파하면 4만 5천 원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아직은 신규 새내기주기 때문에 장투용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아차입니다.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5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기아차 앞으로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전문가님. 고로 하겠습니다. 기아차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53,000원 돌파 시동 거는 중 못 버티겠다 싶은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라. 방지턱에라도 걸린 거니 52,500원에서 영 못 넘어가네. 내가 여기서만 4년 6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7만 원 한번 가는 거 보고 떠나련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아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갭상승하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열려있다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단기적으로는 59,000원에서 6만 원 선인데요. 보통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월봉을 보시면 이런 자리는 절대 함부로 뚫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농담이 그래요? 아니라 그동안의 고가를 잘 맞추는 이유는 월봉으로 저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6만 1,000원에서 6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울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 13년 그리고 2011년의 초입 구간에 저항대가 상당히 강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59,000원 이상 간다면 6만 원대 초반을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내려온다면 사실 저는 좀 분할 매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 이슈가 조금 시끄러워지면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하고 양쪽 다 이제 화재 사건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뉴스는 꼭 촉각을 곤두세우고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59,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6만 원 초반대까지 열려있지만 만약에 또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 사건 이러한 것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뉴스는 체크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7만 원 한번 가는 거 보고 떠나련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러면 7만 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라고 봐야 내년에 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솔직히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황에 대비 외국사 전체 회사 대비 상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현대차를 지금 25만 원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기아와 현대는 쌍둥이니까 현대차. 7만 원이 아니라 한 7만 7천 원, 6천 원까지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을 대형주 시총 지금 보시면은 현재 시총이 19조짜리인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고 좀 추세로 보시면서 조정 주면 60선이나 120선의 어떤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내년까지 보시면서 7만 원대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 장기 투자용으로도 괜찮아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대되는 전문가님의 관심주,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근데 저번 주가 별로 안 좋아서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화요일권 날아갔는데 네. 이번 주는 제가 좀 실적을 겸비한 성장주인데 사실 수익률이 아주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페노션입니다. 2020년 3분기 지금 BDI가 원래 현재 상반기 BDI가 2,000포인트까지 갔다 1,516으로 떨어졌는데 10월 달 지금 현재 BDI가 2,097, 그러니까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임지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BDI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운송 수수료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해 하반기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 철강석 원자재 그러니까 재료가 지금 바닥이 났는데 문제는 현재 구간의 물동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그거를 살려는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브라질에 수출 확대 전망으로 인해서 철강석이 앞으로 수요가 좀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또 노후화된 벌크선 같은 경우 교체 수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유가이면 당연히 벙커CU나 어떤 기름을 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호재로 보니까 지금 10월 이후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현재 3,820원 거의 약보합권인데요. 3,800원 전후를 1차 가격으로 보시고 상승했을 때 1차는 지금 4,150원 직전 고점에서 살짝 아래인데요. 4,150원을 보시고 혹시라도 뭐 추가로 올라간다면 4,500원대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3,500원이 이탈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손절가로 3,5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펜오션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